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는 필리핀 승빈TV입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랑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필리핀 관련하고 영어 관련해서 이런저런 상담을 주시는데, 오늘은 그중 단연 탑 10 질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필리핀에 콘도를 사는 것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 한번 대답을 드려보겠습니다. 필리핀에 콘도 사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그냥 나이 먹고 겨울에 필리핀 같은 따뜻한 나라에서 좀 쉬다가 봄 시즌에 한국 들어와서 좀 살고, 그리고 남는 기간에 콘도 임대줘서 임대 수익이나 좀 얻고 그러시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막상 샀는데 임대 수익은 잘 안 나고 콘도가 팍팍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막 주식급으로 보면 어떡하지? 본전은 고사하고 막 떡 나가는 거 아니야? 이 마음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몇 년 살아본 게 아니시라면은 당연히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만 먼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시작하자면은, 필리핀에 5년 이상 산 사람들은 이런 걱정 절대 안 합니다. 왜냐고요? 필리핀 부동산이 2002년부터 2020년인 오늘날까지 계속 오르고 있고, 필리핀은 연평균 GDP 성장률 6.4% 상승에 인구 증가율 1.5%, 그리고 인구별 연령대층이 가장 이상적인 피라미드형이며 0세부터 20세까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넘어가니까요. 이것이 뜻하는 바 간단하죠. 집값이 앞으로 지금의 5배 이상 오르면 올랐지 절대 떨어지지는 않는다 라는 게 불변의 진리죠. 한국처럼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이고 부동산을 정부 차원에서 투기로 그냥 매도해버려서 양도소득세 40-50% 막 걷어가는 나라의 부동산의 미래는 앞으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필리핀처럼 현재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제발 더 하시라고, 제발 좀 더 하시라고 막 양도소득세 6%로 책정하고 두테르테 정부가 빌드 이래가지고 국가 차원 인프라 건설 정책을 겁나게 푸시하면서 도로 확장하고 고속도로 깔고 철도 깔고 불락한에 신규공항 짓고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웰컴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 값이 떨어질까요? 물론 불락한 신규공항은 정부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사립회사인 산미구엘 돈 100%로 짓긴 하지만 말이죠. 제가 이거 뉴스 기사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뭔 놈의 공항을 정부는 일자 한 푼 안 내고 사기업 돈으로 다 짓고 말이죠. 참 국가가 돈이 너무 없어요. 이 필리핀은 사기업이 여기선 다 해먹습니다. 아무튼 물론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나라까지는 안 팔려고 토지는 외국인 소유로 못하게 하고 콘도도 전체 유닛 개수의 40%까지 외국인 소유 안 되게 해놨지만, 지금 마닐라 빠사이 지역만 가보셔도 중국인들이 이 지역 전체를 장악을 했고, 보니파쇼 지역? 여기는 백인들이 실세를 거머쥐고 있습니다. 마카티도 지금 백인과 중국 놈들끼리 한판 붙고 있지 필리핀 사람들이 한따까리 하진 않죠. 물론 시장은 필리핀 사람이죠. 그걸로 꼬투리 잡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정부 측 인사는 당연히 필리핀 사람이죠. 필리핀 탑 10 갑부들을 봐도 거의 대부분 중국 계열이고요. 물론 여권은 필리핀 사람입니다만은 피는 못 속이죠. 네. 필리핀 최대의 재벌인 SM몰의 회장? 중국 계열이죠. 그리고 그 양반이 그 유명한 초특급 카지노인 시티 오브 드림즈 카지노 하나 차렸고요. 은행도 필리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은행 뭐죠? 비디오 은행 만들었죠. 그리고 건설사도 SMDC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콘도 사업 아주 본격적으로 열심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좀 막무가내로 얘기를 해볼게요. SM만 콘도 건설 사업이랑 은행 사업 하냐? 아니죠. 그 유명한 아얄라 그룹도 그 유명한 BPI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SM의 BDO 은행과 쌍벽을 이루는 필리핀 내 최대 규모 은행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뒤로는 아비다 타워라고 해가지고 서민식 콘도 만들어서 콘도 사업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로빈슨 몰,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로빈슨 몰. 로빈슨도 쇼핑몰만 하는 게 아니라 로빈슨스 뱅크라고 해가지고 은행을 아주 대놓고 하죠. 메가월드도 그 지랄로 합니다. 그리고 예병할 거 이거
이 필리핀에서 건설 사업 좀 한다는 애들은 죄다 은행 하나씩 갖고 있어요. 왜? 서민들 보고 콘도 사고 돈 필요하면 자기 은행 와서 돈 땡겨서 콘도 더 사시라고. 아유, 고객님 오셨습니까? 자네 월급 얼마세요? 아, 월급이 매달 콘도값 지불해야 되는 할부 금액의 3배가 넘으시네요. 아이고, 대출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이야 이러면서 그냥 팍팍 대출을 땡겨주니까 국민들이 20대만 되면은 직장인들은 빚더미 하기 시작하죠. 이놈의 현실은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참 서민은 힘들어요. 필리핀에 5년 이상 사신 분들은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부동산에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2편짜리 영상을 근거 자료 및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좀 제시를 해봤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사항들, 이 영상에서 언급했던 사항들이 메인이 된 이슈죠.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 왜 대기업들이 은행 차리고 건설 사업 할까요? 심심해서 그럴까요? 돈이 너무 많은데 쓸 데가 없어? 아니죠. 당연히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럼 이 대기업들이 고작 5년 10년 깔짝깔짝 대다가 콘도 사업 손 놓고 포기할까요? 이 필리핀에 미개척 시장이 그리 많은데 마닐라랑 세부 이런 데나 조금 개척돼가지고 건물 좀 까작까작 들어가 있지. 그 외 지방은 지금 뭐 나를 어서 잡수세요. 개발만 하면 돈방석이에요. 이러면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아이알라랑 메가월드가 까비떼에 프로젝트 세운다고 발표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왜 돈방석이냐고요? 아니 세상 천지에 필리핀만큼 사기업 위주로 국가 프로젝트가 뭐건 다 개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전기도 뭐랄코라는 사기업이 국가 전기를 쥐락 펴락 해요. 쥐락 펴락.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천국인 나라도 없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필리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필리핀 콘도는 향후 20-30년 동안 쭉 오른다고.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단순해요. 전문가라고 별 이유 안 됩니다. 뭐 제가 예전 영상에 언급했던 것처럼 뭐 국가 인프라 사업 건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요인은 맞는데 그런 거는 2차 요인이에요. 1차는 단순하게 이 3가지입니다. 첫째, 필리핀 인구 증가율이 매년 1.5%다. 말이 1.5%지 1억 3천만 인구 중에서 1.5%면은 대충 잡아서 200만 명이에요. 매년 인구가 200만 명씩 느는 겁니다. 엄청나죠? 두 번째, 필리핀 국민 GDP 성장률이 연평균 6.4%다. 이를 대입해 보았을 때 2049년에는 필리핀인 평균 연봉이 1만 3천 불대로 올라설 것이다. 사실 이거는 정말 천천히 잡은 거고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30년에 필리핀은 이미 연봉 1만 불대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연봉 1만 불씩 받는 돈 버는 애들이 가장 먼저 뭐 할까요?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을 밀어보았을 때 연봉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하는 짓거리는 바로 자기 집 마련입니다. 자기 집부터 사는 거죠. 자기가 살아야 될 집. 세 번째, 필리핀의 인구 피라미드가 아주 이상적인 삼각형이다. 즉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이 삼각형 인구 비율만 계속 유지가 되면은 미래의 집살놈들은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집살놈들은 지금도 넘쳐나요. 필리핀에 오랫동안 계시고 필리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맨날 집 구경하러 다니시고 그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은 안 가보신 분들이 몸으로 직접 체감하시기가 힘드니까 더 단순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필리핀에 5년 이상 사셨으면 아주 잘 아실 텐데 이놈의 월세가 매년 미친 듯이 올라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1만 5천 페소짜리 하던 게 작년에는 2만 페소, 올해는 2만 5천 페소씩 달라고 합니다. 뭐 매년 월 평균 한국도로 치면 한 10만 원씩 오르는 거죠. 미친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은 연평균 3분의 1인 30%가 상승한 건데, 아니 무슨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그따구로 오를까요? 그럼 이게 왜 오를까요? 이놈의 월세가 왜 오를까요? 당연하죠.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월세도 당연히 따라서 오르는 거죠.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야, 너 말고도 월세 들어오고 싶은 애들 넘쳤어. 이 돈 내기 싫으면 그냥 나가.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지금 필리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세부나 보라카이 이런 데 안 살아보고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만 살아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도인 마닐라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가 오르면 에이씨 더러워서 안 살아. 나 여기 말고도 갈 데 많아. 이러면서 딱 문을 딱 박차고 상남자야 이러면서 딱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아니 딴 데도 더럽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나가려면은 또 트럭 불러야 되지, 또 2달치 보증금 내야 되지, 선금 또 2달 또 내야 되지. 요새는 선금도 2달은 받지도 않아요. 보증금 2달에 12개월, 12개월 선납해가지고 총 14개월 선납하고 콘도 잡아야 됩니다. 마닐라에선 말이죠. 아니 이놈의 짱깨 새끼들이 맨날 온라인 카지노 한답시고 필리핀에 물밀듯이 쳐들어오니까 필리핀 집주인들 눈만 높아져가지고 저 같은 거지는 뭐 취급도 안 해주더라고요. 말이 14개월이지 참나. 얼마야 그게? 예. 아, 말하다 보니 조금 이게 이상한 데로 많이 갔네요. 원래 이 영상을 제가 이런 식으로 안 만들고 논리정연하게 한 달 월세가 얼마일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월세로만 15년 리턴 가능합니다. 즉 15년이면은 월세만 받아서 본전 뽑고 시작하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원래는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몸으로 직접 느끼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의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기획하게 되었네요. 자, 아무튼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리핀 콘도값 떨어질 걱정? 그런 걱정은 하덜 마세요. 예. 또 무슨 걱정? 필리핀 월세 입주자 안 들어와서 월세 못 받을 걱정? 그런 걱정도 하덜 마세요. 제발 좀 이제 필리핀 직접 와보셔서 한 일주일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관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조사 차원에서 오셔가지고 유동인구도 파악을 해보시고 콘도당 몇 가구나 입주해 있나, 이 콘도는 얼마나 다 팔려 있나, 그런 거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걱정이 괜한 기우였구나, 그런 거를 이제 몸으로 직접 느끼시겠죠. 물론 이제 여타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마닐라에 있는 뭐 마카티, 보니파시오, 올티가스 이 등지나 인근 파라냐케, 알라방 이런 지역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세부나 보라카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콘도를 어디를 사시나 몇 년이 걸리든 이득은 이제 확실히 보실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콘도 거래 실수로 원금 날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업자랑 거래를 트세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통역 업무를 한 8년 동안 하면서 마닐라 인근 지방법원을 재판 통역 때문에 정말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사기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 말 믿고 아는 사람한테 돈 다 넘겨주면서 아는 사람 믿고 투자하다가 아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더군요. 굉장히 강조하죠. 아는 사람한테 돈 주는 거 좋아요. 근데 자기가 필리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서류도 뭐 받는지도 잘 모르시는데, 이 사람 법인 계좌도 아닌 이 사람 개인 계좌에 돈을 입금한다? 그죠? 예, 아리까리하죠? 필리핀의 정상적인 부동산 업자라면은 일단 자기가 다이렉트로 돈 안 받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업자의 개인 계좌 거래?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또 만약에 자기 법인 계좌로 받다가 사고 터지면 어떡해?
그럼 자기가 소송 먹기 딱 좋은데? 절대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일반 개인한테 법인 계좌로 돈 받으면은 그놈의 자금 세탁 방지법 때문에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어디다 돈을 쓸지 밝혀야 은행에서 인출이 되거든요. 아니면은 은행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버려요. 출금을 안 해주고. 즉 개인한테 법인 계좌로 돈 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필리핀 부동산이라면은 예약금 받고 구매 의향서 LOL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서명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중간에 금액이나 서류 확인 등의 일처리할 거 이제 중간 조율이라고 하죠. 중간 조율 할 거 다 한 다음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이렉트로 만나서 중간에 이제 부동산의 중재하에 만나서 거래를 서로 추진하게끔 해줍니다. 중간에 부동산 업자가시고 막 와가지고 아이고 형님 제 개인 계좌로 돈을 딱 붙이시면은 제가 돈을 딱 뽑아서 그 판매자분에게 넘길게요. 해외 송금도 1년에 5만 불 제한이 있으셔서 힘드실 텐데 형님 제가 환전소 아는 데 있으니까 저는 거기를 통하면 되거든요. 이딴 개소리 안 합니다. 지금 이런 개소리가 바로 그 유명한 금융거래 사기꾼의 케이스죠. 큰 돈이시고 소중한 돈이시라면은 절대 이런 상술에 속아서 넘어가지 마세요. 필리핀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제가 아주 확신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돈을 정상적으로 필리핀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쓴다? 이거는 좀 물음표니까요.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